시세 이하의 전세가 나오고 가격을 낮춰도 세입자가 불안해서 또 돈을 주더라도 안전한 집을 찾습니다. 중개인들도 보증보험 되는 집이라면 자기도 책임이 없어 기를 쓰고 중개를 하실 겁니다. 전세 못 놓으면 죽으라는 건데 진통제라도 먹어야죠.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이소장입니다. 임대업 하시다 보면 난감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중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전세이고, 돌려줄 전세금이 없으면 난감하고 잠이 안 오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재산인데 판결받아 경비에 넘기겠죠. 요즘 이런 상황 때문에 시세 이하의 전세가 나오고 가격을 낮춰도 세입자가 불안해서 또 돈을 주더라도 안전한 집을 찾습니다. 안전한 집은 대출 없고 선순위 보증금 없으면 되겠지만, 그건 아파트 이야기고, 다가구나 원룸같이 가구수가 많은 물건은 당연 대출이 있고 당연 선수리 보증금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보통은 빌라 같은 형태에서 많이 생겼는데, 다가구 같은 원룸 가지신 분들의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전세 보증보험이 되는 집을 들어가고 싶어 하고,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다 보니 시세보다 더 주더라도 보증보험 되는 집을 찾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걸 몰라 못합니다. 보증보험이 되면 전세가 금방 나가니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계약을 하다 보면 보증보험이나 LH주택공사 전세 승인 조건이 되는데도 내 집이 되나 안 되나를 몰라 세를 못 놓는 경우가 다반사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대표적 공사나 회사는 HUG 허그죠.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서울보증이 있습니다. 저야 보증보험 승인 조건을 다 알지만 이 세 군데 기관 중 허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허그가 제일 유하게 심사를 하고, 서울보증보험이 딱 하나 좋은 게 매매된 지 1년 이내의 경우 매매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허그를 위주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표적 전세자금 대출인 LH 전세자금 대출 승인 방법도 다루어 드릴 테니 이 두 개가 되면 전세는 금방 나갑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이걸 찾는데 잘 없습니다. 계속 법이 바뀌고 승인 방법이 바뀌고 있어 실무하시는 부동산 중개인도 헷갈리시니 도움 드려 볼게요. 우선 허그 승인 방법입니다. 보증되는 대상 금액은 수도권이 7억, 그 외 지역은 5억 이하이고 개인, 법인, 외국인 다 가능합니다. 일단 내 집에 압류, 가압류 등이 없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해 주시고,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대출이 있어도 보증보험이 된다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계약한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갱신 전세계약인 경우 공인중개사가 체결한 계약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집값, 즉 주택가액인데 매매한 지 1년 이내면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인정해 줍니다. 보통 매매한 지 1년 이상 되었을 겁니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테크 시세 중 택하면 되고, 연립 다세대는 토지 공시가와 건물 시가 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의 금액 또는 감정평가 금액의 90% 중 선택해야 됩니다. 말이 어렵네요. 그냥 감정평가 금액의 90% 생각해 주시고, 제일 까다롭고도 중요한 원룸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따로 문자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찾아오십시오. 그 전에 허그에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원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으로 확인을 하는데, 개별주택 가격이란 게 실제 매매 가격보다 적다 보니 개별주택 가격의 140%를 곱하면 됩니다. 이게 주택 가격이고, 여기에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이름은 거창한데 90%를 곱하면 됩니다. 140 곱하기 90%는 126%이니 그냥 개별주택 가격에 126을 곱한 금액에 선순위 보증금 전체를 빼고, 거기에 등기부등본상 채권 최고액을 뺀 금액이 전체 126%를 곱한 금액에 80% 이하면 됩니다. 설명하면서도 이해를 하실까 걱정되지만 차분히 예시를 드려 볼게요. 제가 관리하는 집을 샘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매물의 개별주택 가격은 6억 5,800만원입니다. 140%를 곱한 뒤 담보인정 비율을 90%를 곱하면 주택가액이 됩니다. 그런 이 집의 주택가액은 8억 2,900만원이고 대출은 4억, 채권 최고액은 4억 8천입니다. 금액보다 채권 최고액을 높게 정하는 건 은행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어 보통 실제 빌린 금액보다 높게 정하는데, 등기상 기재된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8억 2,900만원으로 60% 이하의 채권 최고액이니 1차적 승인 조건이 됩니다. 여기에 채권 최고액과 선순위 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80%, 즉 6억 6,300 이하여야 하는데, 이 집은 채권 최고액과
보증금의 합이 6억 4,500이라 2차적 승인이 되고 1억 8천까지 전세를 놓아도 승인이 납니다. 집주인이 원하시는 전세 가격은 1억 1천이지만 보증보험이 되는 집이니 더 쉽게 세가 나가고 올려받아도 전세는 금방 나가겠죠.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다시 돌려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문자 주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허그상담번호 1566-9009번이니 전화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주실 겁니다. 자기 집 개별주택 가격이나 등기구 등본상 채권 최고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알고 전화를 하셔야겠죠. 보증보험이 되는 집이 있다면 내가 세입자라도 보증보험이 되는 집을 찾겠죠. 확인해보고 보증보험이 된다면 부동산이나 세놓는 관리 사이트에 다 알려주시고 중개인들도 보증보험 되는 집이라면 자기도 책임이 없어 기를 쓰고 중개를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개별주택 가격의 1.26을 곱한 금액이 주택가액이 됩니다. 1차적으로 거기에 채권 최고액이 60% 안에 들어야 되고 채권 최고액과 선순위 보증금의 합이 80%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최근래에 바뀐 내용인데 공실이 있는 세대는 최우선 번제금 공제하니 참고 바랍니다. 승인이 안 돼도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아는 거 말이라고 강의하는 건 아니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 조건이고 등록하시는데 기준은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면 단독주택 즉 원룸 경우에 개별주택 가격 9억 이하면 190%의 비율로 인정해 줍니다. 신규 등록 시 올해 6월 30일까지이고 26년 6월까지 비율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때 가서 연장을 하든지 종료를 하든지 하겠지만 보통 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일단 26년 6월 30일까지는 전세 걱정은 덜 해도 됩니다. 이거 하면 보통 거의 보증보험이 되거든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웬만한 집은 보증보험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10년간 못 팔고 규제도 심한데 걱정되시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거 다 해결이 되는 방법이 있죠. 포괄 양수도 해서 매도하시면 되고 잘못되면 벌금 내시면 됩니다. 전세 못 놓으면 죽으라는 건데 진통제라도 먹어야죠. 다른 방법도 존재하고 전세 놓을 수 있는 선택지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일 대표적 전세자금 대출인 LH주택공사 대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H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집은 전세가 금방 나갑니다. LH 전세자금 대출도 선정된 사람은 무지 많은데 승인 매물이 어떤 건지 몰라 많이 답답해들 하십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이 내 집이 된다면 전세는 쉽게 나가고 임차인도 승인 매물 찾기가 어렵고 나라 돈으로 들어와 사는 거니 시세 신경 안 쓰고 입주들을 하십니다. 금리도 2% 이하니 안 쓰면 바보가 되는 거죠. 선정 기준도 낮다 보니 집 없고 조건되면 쉽게 선정이 됩니다. 최근래 주택공사 전세도 승인 비율을 많이 조정했습니다. 주택공사도 돈 떼기 싫은 거죠. 과거엔 개별주택 가격의 153%로 계산하던 걸 다른 보증보험하고 같게 126%로 수정해서 들어갈 집이 더 없어졌습니다. 보증보험보다도 유한 편인데 60%니 80%니 이딴 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주택가액에 채권 최고액 빼고 선순위 보증금 빼고 신청하는 보증금 빼고도 금액이 남으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채권 최고액 더하기 선순위 보증금 더하기 들어갈 보증금보다 주택가액이 크면 됩니다. 종전에 말한 샘플 자료로 보시면 주택가액이 8억 2,900만원에 선순위 보증금의 합이 1억 6,500입니다. 들어갈 집에 대출 관련 채권 최고액이 4억 8천까지 합해도 주택가액에 못 미치니 이 집은 주택공사 승인이 나는 집인 거죠. 그럼 부동산 중개인에 알리시고 문자 보내시고 방놓는 사이트마다 고지하시면 집은 금방 나갑니다. 계산상 안 되더라도 또 방법이 있습니다. 매매된 지 1년 미만이면 매매가를 인정해주고 보통 다가구 주택에 근린 생활 시설이 있으시면 감정평가로 매매금을 책정합니다. 그럼 시세만큼 가격이 나와서 승인이 보통 다 됩니다. 우리 집은 매매된 지 1년도 넘었고 상가도 없는데 어쩌죠 하시겠네요. 그럼 한 가구 정도 용도 변경하세요. 그럼 불법 아니겠냐고 하시겠습니다. 용도 변경은 불법이 아니고 거기에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용도가 근린이라도 월세 놓으면 되고 근린이라도 세입자 보법 다 됩니다. 전세 못 놓으면 경매 갑니다. 그럼 죽으란 얘기인데 용도 변경이라도 해야죠. 실제 제 주위에 이걸로 세놓아 고맙다라고 인사하신 분들 여러 있습니다. 용도 변경 관련해서 건축사에 문의하시고 근린이 있으면 감정평가를 해주니 그럼 LH 전세 승인이 납니다. 전세 놓아야 합니다. 세를 놓고 못 놓고가 생존과 연결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세 없이 월세만 받으면 되지만 어디 서민이 월세만 받고 살겠습니까?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인 게 생물입니다. 좋은 때가 있으면 나쁜 때가 있는 거죠. 그걸 이기고 기다리면 좋은 시절이 다시 오고 임대일이 웃는 날이 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